안녕하세요. 커뮤니티 폴리싱 7주차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민주권 시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정말 중요하겠죠.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라는 구분은 어떻게 보면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우리나라는 단체자치를 주민자치로 바꿀 수가 있다는 점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국가가 위임한 사무를 보다 주민의 참여, 주민의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거는 단체자치가 아니라 주민자치가 된다는 것을 자치단체의 실질적 운영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은 권한이 너무 방대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인사권. 자, 지방자치단체장은 인사를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재정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권도 있어요. 지역사회와 관련된 대부분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막강한 권력이에요. 심지어 지방 언론 방송사조차도 단체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왜? 예산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고 그 지방에 대해서 인사, 계획권 등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뭉치를 못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잘못되면 그 직원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야, 우리가 뽑는 지방자치단체장 정말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문제점 한번 볼까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올캠 마이아이2 시각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뽑아야 됩니다. 터지듯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당선이 되고 나면은 이후에는 감시와 견제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주민소환 제도가 있지만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차에서 내려 법원 안으로 도망치듯 사라집니다.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추행한 뒤 무마하려고 금품까지 건넨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서장원 포천시장입니다. 이교범 하남시장도 가스충전소 인허가 비리 등 무려 4가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전직 군수 4명이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전북 임실에선 지난해 현직 군수가 또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최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비리 문제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재작년 국민권익위원회 주최 정책토론회 발표문을 보면 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자치단체장의 비율이 점점 높아져 민선 4기 때는 무려 10명 가운데 4명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방의회나 상급기관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단 5일 동안 모든 사무감사를 다 해야 된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자기의 해당 소관위원회 사무감사를 모든 걸 그 시간 안에 하지를 못해요. 주민소환제도 등 직접적인 주민통제제도는 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때문에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된 포천시장 건에 대해서도 제한된 기간 안에 서명부의 유효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투표까지 시행해낼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시행 20주년을 맞아 단체장 비리에 대한 성찰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공념부린 상황. 청정 풀뿌리 자치를 위해선 지방의회 감사를 강화하거나 주민소환제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실효적 감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이런 비리, 지방자치단체의 비리 문제점이 얼마나 위험한지 지방자치단체장을 잘 뽑아서 그 권한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는가 하면 주민들의 돌려줘야 할 권한을 독식하고 비리로 가는 지방자치단체장도 있습니다. 이거를 법적으로 더욱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민소환제 등 이런 제도가 있지만 이름만 있을 뿐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자치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권한을 약화하는 방법으로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민을 위한 사업, 주민을 위한 자치라면 당연히 법과 제도는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력기관은 권력을 내려놓고 주민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주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행정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잘 추진되었던 마을자치사업조차도 위원장을 바꾸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도록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위원장을 바꾸고 사업이 추진 안 되겠고 하는 이런 압력, 이런 게 오늘날 지역 현실입니다. 10명 중에 4명이 비리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런 통계에 우리가 무시를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왜 이렇게 왜곡되어 있을까? 지방자치의 법제도가 단체장, 선출직인 정치인에게 좌우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을 선출적 정치인들이 당선되고 나서 오히려 그 활동을 약화시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 기능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특히 예산 배분과 관련해서는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단기적 계획을 세워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법과 제도를 손봐야 됩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100년 계획이 수립되어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늘 계획대로 집행될 수 해야 됩니다. 이 계획 수립에는 더 많은 지역 내 주민들이 참여가 이루어져야 되고 예산 배분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단체장의 눈치, 선출직 정치인에 대한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자, 어떤 씨앗을 뿌릴까? 어떤 것을 솎아낼까? 선진국 흉내만 낸 거는 부족합니다. 제대로 된 수학이 이루어지려면 좀 더 민주주의적인 생태계가 지역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만들어가야 됩니다. 민주주의적 생태계가 된다는 것은 주민자치를 통해서 100년 계획을 수립하고 생태문화적 환경을 만들어서 누가 오더라도 흔들림 없이 이 생태계가 주민자치 생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과 제도가 올바르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법과 제도가 올바르게 만들어진다면 주민자치의 핵심인 개방, 민주성, 투명성을 통해서 우리 사회는 더욱더 밝고 민주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